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효목센터 가족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시작을 우리 박수헌 센터장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효목센터 식구들을 이렇게 전부 시간 미리 이렇게 다 들어오셔가지고 일찍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잘 접속되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우리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래 우리 시간은 1시 반부터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면은 시작 시간을 이렇게 앞당기면은 그 앞당기는 만큼 끝나는 시간도 앞당겨 가지고요. 우리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지금 참여해 주셨는데 이렇게 잘 진행하고 알차게 진행을 해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재해 발생,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 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같이 공부하고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 변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효목의 조정호 씨가 이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낙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래서 조정호 씨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여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참 중요시해서 만날 때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고객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친절이 중요한데요. 이 친절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동료한테, 찾아오는 고객한테, 가족한테, 이웃사람한테 친절하고 관대하게 살면 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날 거다는 그렇게 아주 과격하고 거친 이런 이제 교훈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뿌리는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 가르쳐 주신 이게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대하고 좀 더 친절하게 해서 찾아오는 고객한테도 물론 친절해야 되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도 친절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의 행복에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부터 더 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고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 문제 사례 터진 현장에서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잘하는 건지 그 마음 자세와 대응 방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로요. 고객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고객으로서 이제 찾아갔을 때는 환영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대접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진수성찬 차려서 음식 대접하는 걸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대접은요. 마음가짐을 대접을 잘 하겠다는 마음가짐만이라도 가져달라는 게 고객의 기대예요. 세 번째는요. 고객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는 거. 우리 효목센터 식구들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 그 항공 서비스 반도 보면은, 존중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또 이렇게 백화점에 갔을 때
백화점에서도 아, 이렇게 고객을 존중하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 사법기관, 법원이나 검찰청이나 이런 데는요, 늘 만나는 사람이 범죄자들이다 보니까 존중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범죄자를 뭐 이렇게 따뜻하게 존중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게 습관화돼 있어가지고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KT를 찾아오는 고객은 KT한테서는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고 이 정도 존중은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은요, 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오늘도 막 바쁜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접어놓고 지금 이렇게 이제 교육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고객이 정말 나타났는지 지나치는지 막 모르고 내 업무에 몰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사정은, 우리 바쁜 건 우리 사정이고 고객은 우리한테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마주치면은 내 업무를 접어놓고 반갑게 인사하고 궁금해하는 거 안내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이어서 또 우리 업무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요, 요구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다 받아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건물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고객하고 딱 마주쳤는데 고객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내가 1년 전에 당신한테 얘기한 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 내가 이 고객을 1년 전에 만났었는지 기억에도 안 나고 1년 전에 뭔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그 1년 전에 뭘 봤다고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할 게 아니라, 아,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이런 전제하에,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안내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고객이 찾아왔을 때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만나기로 한 사람 연락해가지고 한 2, 3분이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도요. 한 2, 3분 정도야 뭐 서 있어도 되지 뭐 이게 아니고요. 짧은 순간이지만 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편안한 의자를 권하는 것. 이게 고객 서비스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고객은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이제 단돈 100원이라도 손해를 보면은 그 100원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 게 우리 이제 교목센터 식구들도 이제 어디 버스를 탔을 때 버스 요금이 100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이제 무한당하고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고객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구나. 어? 그래서 고객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형 문제 사례가 터졌을 때 고객을 위하는, 고객 서비스를 정말 잘하는 그 방법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준비한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아, 고객한테 저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저런 대처를 해주는 거구나. 지금 여기 찾아온 고객이 지금 노후 자금을 아주 홀라당 털리는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객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고 대처를 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이게 그 보이스 피싱범이 가스총을 차고 지금 이렇게 위협적으로 해가지고요. 이 고객이 지금 현재 그 열심히 저축한 거 노후 자금을 완전히 털리는 순간이에요. 이 노인한테는 이제 2,200만 원이 이제 노후 자금인데 이걸 다 털리는 순간에 딱 고객을 보호해주고 고객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고객 서비스의 그 이제 마음으로 지금 현재 그 일단 이 뒤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요 가스총을 휴대를 하고 지금 현재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못 본 척할 수는 없었고요. 이 고객한테는 여전히 변함없이 친절하게 하면서
다른 남자 직원 동료한테 이렇게 사인을 보내가지고요. 지금 위급 상황이다. 이 문제 해결에 도와달라고 이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일부러 시간을 천천히 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돈을 다시 한번 세어보고 봉투에 잘 안 들어가는 걸로 그냥 꾸물거리고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이제 또 가스총을 동원해가지고요. 제압을 해가지고 이 완전히 털리는 순간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고객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뺏기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겠다는 이제 기쁨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 서서 고객이 손해가 가지 않고 고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채워주는 게 진정한 고객 서비스고요. 이렇게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실현을 한 거죠. 예.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 사례는요, 지붕에 고압 물 청소하다가 이제 이렇게 추락사한 사고예요. 우리 KT에 이런 구조의 건물 많이 있어요.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가파르고 콘크리트 바닥에 비가 오고 눈 내리면 얼어붙으면 미끄러져서 큰일 나니까 여기 이렇게 투명한 창으로 반달창을 해가지고 지붕을 덮기 쉬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붕에 이제 먼지가 쌓이고 낙엽이 쌓이고 그래서 여기 지저분하니까 여기 이제 여기 올라가서 물 청소하다가 여기 파손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투명창은 두께가 4mm 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허공을 밟으면 그냥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머리 깨지고 이렇게 이제 다치고 크게 이제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철제 받침대 있는 데를 밟으면은 깨지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은 그대로 미끄러져서 이런 사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 강도 약한 지붕에 이 스레트 같은 것도 약하거든요. 이렇게 높은데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30cm 이상 폭의 이렇게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반달형으로다가 요런데 이제 먼지 쌓이고 하면 청소할 때 여기 올라가면은 미끄러지고 파손되고 넘어지는 거 대비해서 이렇게 요런 데는 이제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 이런 장소에서는 안전대 부착 설비요구 부착하고 안전대를 꼭 부착을 하고 안전모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만약의 경우에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재해 사례는요, 이런 이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우산이 흉기가 돼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일자 우산을 이렇게 앞뒤로 휘저으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급히 내려오는 여성분이 이렇게 이제 은밀한 데를 이렇게 이제 중상을 입혀 찔러가지고 중상을 입힌 사고였어요. 이런 사고는 사실 뭐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도 이런 이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런 사고를 초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딱 찔르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딱 주저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놀래가지고 우산대를 뒤로 쑥 뺐는데 뒤에서 또 올라오던 사람, 남자의 또 중요한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중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건 뭐 소설 같은 사실인데 믿기 힘든 소설 같은 이런 일이 이렇게 우연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전을 늘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런 치명적인 사고가 거짓말 같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언제나 위험 요인이 있는 거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사례는요,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게 제일 위험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추락사한 겁니다. 옥상 위에 여기 요 구간에 이제 고압 살수기로 청소를 하다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떨어졌는데 여기 추락사 했어요. 우리 이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2인 1조로 작업하려고 둘이 같이 올라갔어요. 갔는데 밑에 보조자가 걸레 가지러 간 사이에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혼자 단독으로 올라가서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갈 때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안전모,
안전대, 작업화, 보조구를 착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단독 작업하면 안 되잖아요. 보조자가 있을 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다리 측면 버팀대, 쐐기 장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다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이 사다리 받침대는 좀 단단한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다리 최상부 여기는 올라가면은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조금만 중심을 잃으면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다리 작업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에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이제 안전대로 걸어서 좀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보조자가 필히 이 안전모를 써야 돼요. 안전모를 안 쓰고 그냥 사다리 붙들고 있으면서 위에서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올려주고 이걸 하다가 위에서 뭘 하나 놓치거나 떨어지면은 이 머리 깨지거든요. 이 저처럼 머리카락 없는 사람 더 많이 깨집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제 머리 깨지는 거 대비해서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는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보건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근무하자는 수칙이에요. 이건 이제 안전보건 이걸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료가 이제 나왔어요. 예. 안전보건공단에서 이것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직장인 건강관리 10대 수칙으로 이게 이제 타이틀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이거를 수많은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토론을 많이 한 끝에 10가지를 추려서 직장인들을 이거 꼭 실천을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우리 체력 관리를 평소에 열심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양 섭취를 잘 하는 것 대비해서 이거를 연소시키는 운동량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제정을 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이 체질이 건강 체질로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면은요, 이 정신 건강, 마음 건강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를 좀 많이 실천해서 생활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 자, 두 번째는요,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 금연을 왜 강조를 할까요? 담배는 각자의 기호식품인데, 기호품인데, 똑같은 체질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흡연자와 금연자의 질병 유지 비용,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 차이가 나는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연 운동을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 좀 불쌍해 보여요. 우리 아파트 단지 건물 내에서는 전혀 못 피우게 해가지고 건물에서 이제 한 30m 떨어져 있는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통 옆에 거기서 밤에 모여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담배 피는 거 보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연 운동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음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종 사고가 늘어나는데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음주량이 10배 늘어나면 사고도 10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주량을 줄여나가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질병 비용이 건강 문제 이거 계속 이렇게 음주량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음식을 드시고 골고루 드시고 알맞게 먹고 야식을 안 하는 거 중요해요. 요즘에 막 그 중년 살 빼기 운동, 뭐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요, 일단 이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식사 시간을 아주 규칙적으로 하면은 내 몸이 거기에 잘 적응을 해가는데, 우리 식구들은 이제 다, 우리 효목센터 식구들은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침 식사는 고정이고, 점심 시간도 정해져 있고, 저녁 식사 시간만 잘 지키면은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량이 중요한데요. 얼마나 먹는 게 그럼 적정량일까요? 우리가요, 이게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 하는 거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15분 후에나 그 느낌이 오는데, 우리가 적정량을 딱 먹고서도 더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건데요. 우리의 위장의 크기를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 위장의 크기가요, 내 발의 크기와 같습니다.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아요. 그래서 발을 딱 보시면은 그 발목 이하로 있는 부분만큼 위장이 요만하거든요. 그러면은 요만한 위장에 여기 적정량이 요 위장의 요 크기보다 적은 양이 들어가면은 수축 운동을 잘 해가지고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 회식하고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는 대로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은 이렇게 위장의 크기보다 2배 이상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은 위가 늘어나가지고 위에 탈이 나고요. 이 수축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밤새도록 위장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의 크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식을 하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선호식품만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녁 식사는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저녁 식사 과식하기 쉬운데 저녁 식사는 더 적정량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갑자기 시간을 저녁을 일찍 드시고 적정량을 드시면은 밤에 9시 반, 10시쯤 됐을 때 조금 출출한 느낌이 올 거예요. 그때 야식 절대 금지. 그때 이제 뭐 피자라든지 뭐 통닭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막 이렇게 드시면은 밤새도록 위장이 볶여가지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요. 출출한 느낌 들 때는 물만 드시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을 잘 지켜나가면은요, 건강에 아주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잠은 규칙적으로 건강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한데, 저녁에 잠자리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으세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잘 좀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들어가면은 몸의 사이클이 잘 적응이 돼가지고 깊은 잠을 취할 수가 있고 피로가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후에 늦은 시간에 카페인, 커피 같은 거 드시거나 또 이렇게 탄산음료 혹은 술, 담배 이런 걸 오후에 늦게 이용하시면은 잠자리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때 있죠? 가끔 이제 막 밤에 이상한 꿈 꾸고 잠자리 불편해서 막 밤에 자다가 잠을 설치고 한 날, 그 다음날 출근하면은 컨디션이 안 좋고 머리가 아프고 막 안 좋아요. 그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깜빡 좀 이렇게 수면을 취하면은요, 머리가 맑아지고 산뜻해지고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때 일을 해야,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데 그냥 막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데 그냥 무리해서 이렇게 일하면은 이렇게 몸 사고 날 수 있고요. 몸 다칠 수 있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잠깐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20분 이상 길게 잠을 자면은요, 이 잠의 사이클이 내 생체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날 밤에 또 잠을 설쳐가지고 또 피로가 다음 날로 누적되고 이렇게 누적돼 갑니다. 그러니까 20분 이상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안 좋고요. 10분 이내로 짧게 잠깐의 휴식을 취해가지고 컨디션만 좋게 해가지고 일하시면 좋습니다. 5번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필히 맞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어린애들만 예방접종 잘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꼭 확인을 해가지고요. 특히 이런 거 이제 빠뜨리면 곤란해요. 폐렴, 화상풍, 대상포진, A형 간염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필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때 이거 면역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안 맞았으면 필히 예방접종을 맞으셔야만 이런 이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염병 유행을 할 때는 예방접종을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게 필요해요. 우리 대구 지역은 특히 코로나 때 고생하셨잖아요. 초반에 막 많이 확산돼가지고 그때 코로나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었는데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그 예방 접종을 때 맞춰서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이런 고생을 예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6번째, 건강 진단과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검진을 제대로 이렇게 맞으시면
검진 횟수 대비 의료비 지출은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이제 1년에 한 번씩 말이에요. 통보 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때 맞으셔야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뭐 급한 거 아니라고 예방, 국가건강검진 받으라고 이렇게 통보 왔을 때 이거 밀쳐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급한 거 아니라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연말에 그냥 한꺼번에 막 몰려들어서 막 복잡거리고 막 바글바글 모여들면 그때는 검사를 해도 제대로 안 되고요.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때 건강검진 국가에서 통보 오는 거 있으면은 적어도 한 달 이내에 예약해가지고 그걸 맞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때 진단을 받으면은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질병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딱 받는다고 본인이 느끼면은 이 원인이 뭘까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요. 이렇게 이제 대응을 잘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긍정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자가 발전을 해서 스스로 충전을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요, 우리 그 효목센터는 정말 아주 센터장님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기철 센터장도 참 아주 매너 있게 참 잘해주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그 박수원 센터장님, 정말 깔끔하게 매너 있게 아주 전부 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늘 긍정 에너지로 따뜻하게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효복센터는 정말 센터장님 복이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센터장님 만나서 늘 좋은 대화 나누고 긍정 에너지를 받아서 자가 발전도 하고 충전해가지고요. 늘 이렇게 긍정 에너지가 넘치게 일을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극복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번쯤은요, 명상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왜 우울감이 들까? 내가 왜 불안감이 엄습하지? 내가 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이런 거를 스스로 진단을 해보면서 이거를 가라앉히고 해소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예. 8번째는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쁜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말이 과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미리 조심해가지고 내 언성이 높아지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고 상대방이 언성이 높아진 걸 딱 보면 이럴 때 좀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먼저 조심해야지.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역지사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그 문제 사례에 대응했던 것처럼 고객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서 역지사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요,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잘 보이는 분들 보니까, 우리 효목빌딩의 정란희 씨, 또 하양빌딩의 정지은 씨, 또 이렇게 우리 저 박수원 센터장님, 그리고 효목의 279씨 전부 눈길을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서로 참여해 주시니까 참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 꺼버린 우리 효목의 최정복 씨, 영천 빌딩의 우리 조상현 소장님, 뭐 부득이한 사정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아예 꺼놓고 이렇게 이제 얼굴을 안 보여주시면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이제 눈길을 맞추는 게 불가능해지잖아요. 우리 동촌의 윤영구 씨는 이렇게 아예 그냥 천장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놨네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이런 경우에, 조상현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또 호응을 해주셨네요. 서로 대화할 때 눈길을 맞추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동촌의 윤용구 씨도 이렇게 또 얼굴을 딱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거칠어지고 과격해지는 거를 늘 언어를 정제하고 순화시키는 이 노력을 같이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9번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몸 상태가 좋아지고 유연해지고 안전사고도 안 나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접질려 넘어지는 거, 담 결리는 거,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는 거, 또 이렇게 이제 뭐 여기저기 절리고 막 통증 오는 거,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업무 시작 전에, 업무 끝난 다음에,
또 휴식 시간에 이거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컨디션 좋게 일할 수가 있어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몸 전체 근육이 유연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 몸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10번째, 유해 요인 확인 및 보호구 착용이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위험에 대비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안전보호장구를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상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한 필수 대책인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국가적으로요, 작년 1년 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모든 기업의 그 경영주들이 상당히 이제 안전보호장구를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하고 막 이렇게 다 지급을 해주고 막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 사고가 줄질 않는 거예요. 아니, 안전보호장구를 다 지급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안 줄어들을까? 문제는 근로자 자신이 이거를 지급받은 거를 잘 모셔놓고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착용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사고 안 나는데 뭐 이거 새삼스럽게 이거 뭐 안전 뭐 써야 돼? 안전화 뭐 이거 신어야 돼? 안전대 이거 뭐 장치를 이거 꼭 이렇게 매달아야 돼? 그게 아닙니다.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하면 지급한 만큼 이걸 활용을 해야 그게 내 거가 되고요. 나의 안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치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호장구의 특성과 성능, 착용법을 꼭 숙지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에는 꼭 이거를 아무리 바빠도 이걸 꼭 보호장구를 활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보건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적극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적극 숙지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잘 실행을 하시면은 오늘 이후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건강은 행복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요, 각자의 안전과 건강의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안전 건강 이걸 위해서 우리 안전 수칙도 준수하고 이렇게 안전을 잘 지켜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 잘 준수하시고요. 이 몸 상태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요. 우리 종사원 모두의 안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 수칙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엔요,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요.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요.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의 문제가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누적되고 확대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그럼 전혀 없으면 행복할까?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래가지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살면서 스트레스 전혀 안 받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에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혼자 살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문제가 무기력감이 오고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고독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인생 회의감이 와가지고 이거 산속에 와서 혼자 있는 거면 살아있는 거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우리하고 이제 경제 상황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나?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서양의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한 2, 300년 동안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안전수칙도 지키고 이 생활 환경에 적응을 잘 해와서 거기는 스트레스가 좀 적고 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70여 년 전에 6.25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팡폐화돼 가지고 세계 최빈국, 최고로 가난한 거지 나라에서 열심히 우리 하면 된다 해보자 막 해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빨리빨리 서두르고 안전수칙은 무시하고 그냥 열심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안전수칙도 안 지키고 그냥 빨리빨리만 외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빨리 성장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현재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스트레스는 잘 진단해가지고 이걸 극복을 하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발생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오늘도 막 바쁜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팀워크가 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옆에 계신 동료가 꼭 내 마음에 쏙 100%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계신 동료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성장 환경 모든 면에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내가 이 일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급여를 받고 내 책임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이걸 해야지. 직무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냥 난 될 대로 되는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는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자, 우리도 목표를 세우고 좋은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아니, 나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이거 이대로 해왔는데 뭘 더 잘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평가하고 감독하는 상급기관이나 평가위원들이 보는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만큼 우리도 더 잘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팀워크에 대해서 같이 단체 생활 하려다 보면은 나하고 다른 동료와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 조상현 소장님 앞을 향해 주십시오. 예. 옆에 계신 분과 대화하지 마시고요. 네. 스트레스 발생 원인은 직장 밖에서도 많이 있어요. 생활 환경에서 교통체증도 심하고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이웃 간에 모르는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힘들고요. 또 이렇게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많이 힘든 상태에서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증상 이런 게 있어요. 우울감이 올 수 있고요.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괜히 짜증나고 괜히 긴장이 되고 괜히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심리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 증상이에요. 그리고요, 신체적으로 이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성인병이 올 수도 있고요. 변비나 이제 불면증이나 이렇게 비만증이 올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요,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런 게 나타나요. 작업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고요. 이렇게 알코올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과식증과 이제 거식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증상이 오면은 내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이거를 빨리 깨닫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 극복 방안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만남,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필요해요.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이런 진상, 내가 진상이고 옆에 있는 사람 진상이면 서로 힘들어요. 이거 빨리 인상을 이렇게 좋은 인상으로 바꿔서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언어를 따뜻하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렇게 언어를 순화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취미 생활로 이 스트레스 해소용 음악을 듣는다든지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요. 이 충전을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게 이게 체력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체력을 관리를 잘해서 체력이 좋아지면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건강한 몸을 만들면,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건강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아침 조회 정말 중요합니다. 각 실장님, 팀장님,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침 조회를 한번
과감하게, 과격하게 멋지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 어제 한잔 했더니 그냥 힘들고, 출근하사 나 일 좀 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아침주의 합시다 하면은 그냥 우리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걸 하고서 시작을 해야 그날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에너지를 팍팍 불어 넣어야지. 아침주에 그냥, 아유, 이런 것도 해려니 그냥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에? 아침주에 힘차고 활기 넘치게 이걸 꼭 실천해 주세요. 해 주실 거죠? 하실 분, 오늘부터 하실 분, 예, 동그라미.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신 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 내일부터 실천해 주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스트레스 극복방은 네 번째, TV 드라마 절대 보지 마십시오. 차라리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TV 드라마는 보통 한 3개월씩 지속되는데 시청자가 3개월 동안 안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냥 계속 비비 꼬고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막장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요, 남녀가 만나서 막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남매간이 되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꾸려 나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꼬이고 뒷꼬여가지고 베베 꼬여서 엉망이 된 그 순간에 또 화면이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24시간 스트레스예요, 이게. 예? TV 드라마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 편 영화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술, 담배 의존하는 거 이거 탈피해야 되고요. 미래 성과를 미리 땡겨다가 놓고 열매를 미리 감상하면서 보람을 느끼시는 거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연결되는 게 안전 환경과 연결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게 필요해요. 재해를 예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왜 강조하나 하면은요, 안전수칙 소홀히 해가지고요, 어딘가 다쳐가지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요, 스트레스는 10배 이상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변화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좀 이렇게 이제 좀 그 드라마에서 뽑아 왔는데요. 저 여의도의 증권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여직원이 실수로 명품 시계를 쓰레기통에 빠쳐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분실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미화원실에 와가지고서는 시계 훔쳐간 거 내놔라,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서는 난리를 치는데, 이거 누명을 어떻게 벗어가는지 실제로 팀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 해결하는 이 과정을 우리 이제 꼭 같이 한번 참고했으면 해서, 우리하고 환경은 약간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그런 우리 팀워크가 어떻게 위력을 발휘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책상 모서리 끝에 있던 게 서류 밀치면서 쓰레기통으로 명품 시계가 제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명품 시계라면 보통 이게 이제 수천만 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본인 실수로 이제 그거 분실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미화원실에다가 이제 바가지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내놔라 하고 완전히 도둑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늘 미화원실을 의심하고 거기다가 그냥 미화원실을 막 도둑으로 몰았어도 뭔가 밝혀진 게 없으면은 계속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거를 잘 풀어나가는 게 사실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여직원이 혼자 이렇게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누명을 썼을 때, 이 인경이 혼자만 놔두면은 혼자 그냥 대응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팀 내에 선배 언니가 딱 나서가지고, 인경이 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제 그 변호를 하고 나서서 보호를 해주는데, 근데 여기 이제 완전히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거를, 이거를 도둑질해서 이거 채우고 저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의심을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CCTV 확인도 했는데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우리 쓰레기 봉투라도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요, 딱 시작을 쓰레기 봉투 풀어서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임경희를 경험해온 세월이 얼마인데 임경희를 왜 못 믿냐? 나 임경희를 믿는다. 이걸 신뢰를 보내주고요. 그 다른 선배들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확인을 하자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 임경희를 못 믿냐? 어? 우리가 믿으니까 이거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덤벼 들어가지고 이걸 찾다 보니까 이 쓰레기통에 그냥 흘러 들어간 게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찾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여직원한테, 이 여직원은 도둑으로 누명 썼던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 일어나서 사과를 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그 명품 시계가 여기 쓰레기 봉투에 그냥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냥 무심코 성의 없이 이렇게 이제 그 분류해서 버리도록 한 거는 이제 우리가 미안하다. 이거는 작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놓고요. 요거 이제 그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게 한 게 작은 실수라면은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완전히 도둑 취급을 한 건 이건 10배, 100배 더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쪽도 사과를 해라. 그래서 지금 사과를 받아내는데 여기 이제 사과하는 걸 이제 반대하니까 이제 우리가 호구냐? 응? 우리가 만만하냐 이거죠. 딴 사람한테 가서 했으면은 이거 엉뚱한 사람 도둑으로 몰았으면은 이게 근거가 확인이 되면은 이거 분명히 이거는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호구냐? 그래가지고 사과를 결국 이제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잘못한 건 없네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는 이 사과를 받아내가지고요. 이날 이후로는 함부로 미아원실 의심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제 무시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이런 일이 다시는 뭐 벌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미아원실 감히 건드리면은 큰일 난다. 이런 이제 그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게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3가지를 오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행복해져요. 또 그냥 죽으나 사나 억지로 또 일해야지 어쩌겠어 해가지고 해서는 이거 절대로 일에 재미를 붙일 수 없고 일이 힘들어지게 돼 있고요.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리고요, 퇴직하고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KT 동호회원들 보니까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이 살고 행복한 게 틀림없어요. 두 번째는 운동을 즐겨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운동을 즐겨 해야 건강 관리가 잘 되고요. 체력 관리가 되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은 건강해서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또 행복해지거든요. 운동을 즐겨 하는 게 필요합니다. 틈나는 대로 산책도 하시고요. 네. 세 번째는요. 배우는 걸 즐겨 하는 게 참 필요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을 하면은요. 우리가 내 자신의 가치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40년 전에 계속 공부하고 싶다. 근데 계속은 막연히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잘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마다 1년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공인 자격증 하나씩을 목표를 세우고 공부해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은 자격 취득하고 이거를 꾸준히 실천을 해가지고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안전문화관리사 취득한 것까지 이제 40개의 공인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선 정말 일할 수 있는 무대가 무한대로 이렇게 넓어지고요. 정말 바쁘게 일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제 무대가 널려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공부하는 습관을 꾸준히 들이면 좋은 점은 자녀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공부하라고 한마디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닮아가지고 꾸준히 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좋은 상도 타고 좋은 매스컴의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로자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습하고 공부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렇게 점점 더 좋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입니다. 이거는 입증이 됐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롬멜 사령관이요. 그는 늘 얘기한 게 최고의 복지가 교육훈련이다. 이 사령관이 여러 장병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 교육훈련이라 해가지고요. 교육훈련을 좀 빡세게 했어요. 그때
교육훈련 받을 때는 많이 힘들고 땀나고 힘들었죠.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안 죽고 신출귀몰한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섬멸하고, 그리고서는 전부 다 부대원들이 이제 이렇게 만기 제대를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니까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KDFS도요, 최고의 복지로 안전교육 실천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업계, 동종업계에서는요, 누구도 없는 우리 안전TV를 개설을 해가지고요, 안전교육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 영상을 이렇게 이제 170개 만들어서 공유하고 하면서 안전에 필요한 스스로 틈나는 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안전한 기반을 해서 안 다치고 내 생명을 지키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고의 복지 안전교육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효목의 최정복 씨는 끝내 화면을 안 열어주시네요. 이렇게 적극 화면 열어놓고 참여해서 좀 이렇게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요, 늘 이렇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팀워크에 대해서 일을 하면은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효목센터 정말 시간에 늦지 않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일찍 바로 접속을 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정말 이렇게 그 한 분만 열으셨군요. 화면이 열렸나 봐요. 이렇게. 자, 우리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또 화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효목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효목센터 화이팅! 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철저하게 음소거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한 분도 들리질 않네요. 이거 해제를 우리 센터장님, 소장님들 이렇게 좀 열어놓으시고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효목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효목센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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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정말 제가 또 이번에는 효목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효목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원 센터장님. 오늘 유익한 내용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효목센터 총 인원이 66명인데 최종 참가자가 59명입니다. 그리고 두 분이 듣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다 접속하셨어요. 사실은 네. 오늘 66명 중에 비번자가 12명. 네. 그래서 오늘 대상 인원은 54명인데 네. 지금 5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정말 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신 안전보건 건강관리 10대 수칙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극복 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금융 청소의 팀워크 영상까지 봤는데요. 이런 교육들이 현장에 잘 적용돼서 행복하고 안전한 직장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효목센터 가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